자,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냉전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고 이게 뭐 기업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뭐 원수 자격 차원에서 계속해서 설전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선은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4일에 이제 그 폭스 뉴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네. 중국과 이제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뉴욕의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좀 퇴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이제 암시를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 이제 바로 다음 날 5월 15일에는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화웨이라는 이제 중국 그 반도체, 그 테크놀로지 기업이 있는데. 네. 그 화웨이에 이제 앞으로 그 다른 나라 회사들이 그 제품을 팔 때에는 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었다면 예. 앞으로는 화웨이의 그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화웨이에다가 그 부품 공급을 하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화웨이를 둘러싼 특히 그 미중 간의 그 대결이 정말로 이제 강해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지구상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어떤 교류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끈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올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네. 중국이 국제사회 또는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점점 편입이 되게끔 하는 것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미국에서 과연 그러한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하는 것에 대한 좀 반성 내지는 회의를 좀 갖게 되는 분위기가 이제 미국에 조성이 돼 있고요. 예. 중국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는 또는 미국적인 그 시장 질서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이제 처음에는 예상을 했던 건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이제 미국의 그 첨단 기술을 해킹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도용을 한다거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경제적 사이즈와 함께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힘까지 키워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그 강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그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미국 내에서 그 네. 감염의 전파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것을 이제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미연에 그 방지를 했다거나 그 확산세를 좀 줄인다거나 하는데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조차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문제로 특히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점점 입장이 강화되어 왔는데 좀 이제 세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더 이제 마치 이제 불난 데다 기름 부은 듯한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중국이 큰 땅과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경제적인 시장이고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선 저기를 개방해서 일정 정도의 뭐 성과를 얻고자 해서 그쪽을 끌어들였었는데 계속 크다 보니까 이거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여러 가지 뭐 보안이라든가 다양히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세력이 상당히 좀 강화되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이걸 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중국을 관리 차원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위협이 돼서 징벌적으로 이번에 이런 조치들이 취하는 것인지요.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예. 과거에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뭐 경제, 정치, 군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바라봤을 텐데요.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 큰 시장이다. 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채권을 국채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또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경제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상당한 상호 의존 관계에 지금 사실상 들어와 있고요. 그것 외에 차원에서 기술을 이제 그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용한다든지 또 중국의 그 군사력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군사력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그 동아태 지역 또는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새로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그 강화가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는 중국이 사실상의 전략적 경쟁자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경쟁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사실은 정치, 경제, 군사 또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기술 이런 영역 다 차원적인 영역에서 그럼 이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로 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단순한 관리 차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리의 의지가 충분히 뒤에는 숨어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리라는 방법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강경한 대응으로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우리가 미국 시각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쪽도 상당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도 지금 이미 뭐 굉장히 그 반발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 뭐 코로나 이 원인론에 대해서는 이미 뭐 치고받고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4일 날 이제 폭스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 즉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중국의 이제 관영 매체들이죠. 이런 데에서 그 이제 뭐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미쳤다. 뭐 이런 수준의 그 굉장히 원색적인 지금 발언이 뭐 물론 정부 대변인들이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만 관영이니까 이제 사실 그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이제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당히 반발하잖아요. 이게 지금 자존심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요. 그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진핑 그 주석의 정치적인 운명과도 상당히 좀 결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 2022년이 되면 이제 중국 그 공산당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얘기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쭉 거양을 하면서 그 사면임까지도 이제 쭉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자체도 지금 굉장히 큰 복병인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파상적인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중국으로서도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서 발을 빼는 순간 2022년에 그 사면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불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불확실성, 갈등 이건 경제에서 참 안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동안은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돌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예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많은 그 전문가들은 뭐 중국이나 미국 다 마찬가지로 아직 냉전이라고 이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그 상호 의존 관계를 서로 맺고 있고요. 또 그 냉전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미소 냉전을 돌이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이념적인 대립이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그렇게 이념적이진 않았다. 이념적인 대립이 두드러지진 않았다는 차원에서 그 냉전이라고 부르기엔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사태를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벌써 지금 뭐 디커플링, 뭐 결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제를 서로 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을 다시 다 미국으로 되돌려 오겠다랄지 그 글로벌 그 공급망 자체를 중국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을 다 띄어내겠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지금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냉전이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였는데 그 근거가 지금 하나가 약화가 되고 있는 조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념적인 차원에서도 뭐 아직 뭐 이념을 가지고 그 과거의 공산주의와 그 반공주의가 자유주의가 싸우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식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국식 정치경제 모델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얼마나 그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이 상당한 그 회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차원의 그 경쟁이나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냉전 1.5 이가 상당히 지금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매우 유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보면은 그러니까 당초에 뭐 50억 달러 내놔라라고 네. 했다가 13억 달러까지 요구를 낮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유연성을 발휘해라 이런 요구인가요? 뭐 계속 그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클라크 후퍼 차관보가 이제 5월 14일 날 그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전에 이제 마크 네퍼 부차관보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그 발언을 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아마도 그 유연성 얘기하는 거는 뭐 그 미국 측에서 이제 5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점점 내려갔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협상해야 되는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해놓은 상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이거 좀 태도를 좀 바꿔주세요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협상 상대인 우리 정부 측에 대해서 그럼 당신네들이 좀 그 입장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됩니다. 게다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처음에 이제 내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일정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액수를 줄였다. 이걸 유연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좋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대통령이 그 최종적인 실무선에서 이제 그 타결이 됐던 네. 뭐 타결까지는 아니지만 정리가 됐던 그 안을 대통령 자신이 그 거부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방안을 제시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밑에서 이제 그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미국 정부 행정부 안에서 보게 되면요.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글쎄 유연하고 우리가 좀 서로 대화가 되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트럼프 정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뭐 새로운 그 노말이 되면 안 되는데요. 네. 좀 하여튼 우리 한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를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유효 기간이 최소한 지금 1년보다는 길게 5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보고 좀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뭐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보고가 됐던 것도 사실은 단연간의 합의, 5년을 기준으로 한 합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간의 그 실무선에서의 그 정리된 내용을 이제 거부한다고 그랬을 때에도 그 총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첫 해에 나오는 그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 그 거부를 했다라는 보도만 있었고 이 단연간 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또 그 바꾼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도 이제 이게 놀라운 일이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또 사실이라면 앞으로 협상이 좀 그 상당히 좀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이제 뭐 단연간으로 하냐 아니면 1년으로
협상을 하느냐 문제가 사실은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리가 됐던 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 돼버려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그 파라메타라 그럴까요? 이게 다시 한번 흐트러지는 어떻게 보면 좀 원점으로 다시 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원점은 아니겠지만 예. 상당히 좀 앞으로 나은 항이 좀 그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처음엔 하고 합의가 되고 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하는 상황들. 매년 이제 인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간도 문제, 금액도 네, 문제.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 좀 희망적인 얘기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외교전쟁 시간이 좀 무거워져서 좀 국제관계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을 크게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